조금 늦은 시간에 집을 출발했고요. 집 근처에 있는 송탄 IC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간 160만 명이 찾는 여행지 바로 옆에 새로운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곳을 걸어볼 예정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 있는 나무에도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37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쪽에 아침 운해가 상당히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둘레둘레 트레킹의 저자 김명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자동차로 1시간 20분을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산마기 옛길입니다. 산마기 옛길? 작년에도 제가 왔다 간 곳이죠. 그런데 9월 22일 날 산마기 옛길 반대편에 산마기 호수길이 새로 개통했다라고 해서 이 새롭게 개통한 호수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산마기 옛길 글씨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상가가 늘어져 있는 시멘트 언덕길을 따라 산마기 옛길 관광 안내소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마기 옛길 글씨 있는 곳에서 160m 정도 걸었습니다. 앞에 산마기 옛길 관광 안내소하고 안내도가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에는 아직 산마기 호수길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산마기 호수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산마기 호수길은 어디에 있는지 안내소에 계신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기 호수길은 차돌배기 선착장 바로 옆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마기 호수길을 만나러 차돌배기 선착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160m 정도 걸었고요. 이곳에서 오른쪽은 산마기 마을까지 걸어가는 산마기 옛길이고요. 왼쪽이 차돌배기 선착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표를 구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도 새로 생긴 산마기 호수길은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착장 옆 돌담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앞쪽에 여러분이 서 계시는데요. 저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기 호수길 입구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서 계셨던 이유는 10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오실 때 이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소나무의 가지가 계산호수 쪽으로 뻗어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 밑을 지나가면서 계산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호수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계산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데크를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 멀리에 계산댐이 보이고 있는데요. 호수길 입구에서 계산댐까지는 제 어림짐작으로 6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산댐을 건너서 반대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산댐 주변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금지 구역이라서 저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댐을 지나서 150에서 200m 정도 걸었습니다. 전망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마기 호수길이라고 하는 글씨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지금 반대편 쪽에 제가 걸어온 산마기 호수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산마기 호수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개선호와 관련된 전설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호수와 산이 만나는 습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의 나뭇잎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녹색의 향연이 펼쳐진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한반도 호랑이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내판에는 이곳이 한반도 호랑이 바위라고 하거든요.
제가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한반도 모양 호랑이 바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를 한반도 호랑이 바위라고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트레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군락지를 만났는데요. 소나무와 계산호수의 어우러짐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2.2km, 저는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1km당 평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산막이 호수길은 데크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계단으로 이루어진 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간식도 먹고 물멍도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물멍을 즐겼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별 삼신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판에 의하면 이곳에서 삼신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계산호수를 가운데 두고 뒤에는 산이 장막처럼 둘러져 있고요. 왼쪽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습지 위에 데크가 놓여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길을 만든 사람의 해안이 정말 놀랍습니다. 데크를 놓으면서 정말로 좋은 위치에다가 데크를 만들었고 높이도 적정히 높아서 계산호수와 그 주위의 풍경을 잘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데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칭찬합니다. 길을 걷다가 잠시 뒤돌아보았는데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계산호수의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천국의 계단에 도착했고요. 인증사진 한 장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바로 옆이 산막이 호수길 종점인 것 같습니다. 3.3km, 2시간째 걷고 있는데 실제 걸은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고요. 휴식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만큼 여기 풍경이 좋아서 풍경 감상하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호수길 끝지점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배를 타고 건너편 산막이 마을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걸어서 연화역 구름다리를 거쳐서 산막이 마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나무 사이로 한벽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수길 끝지점에서 150m 정도 걷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한벽정이 드디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벽정에 올랐습니다. 기둥 사이로 계산호수와 건너편 산막이 마을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계산호수의 풍미를 감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벽정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나서 도로를 따라 연화역 구름다리까지 걸어갈 예정인데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S 웹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연화역 구름다리에서 거리하고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소나무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이 길로는 많이들 다니시지 않아서 이 소나무길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을날 가을 햇살과 함께 걷기 좋은 길이 이 소나무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에 철문이 보이고 있는데 이 철문은 이곳이 사유지라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철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벽정에서 이곳까지 0.42km, 저는 5분 3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벽정에서 연화역 구름다리로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이고요. 외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걷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트레킹 길로서 너무 좋습니다. 도로 양쪽에 단풍나무들도 있어서 단풍 드는 계절에는 이 길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계산 산막이 옛길 그리고 산막이 호수길을 걷는다라고 하시면 이 길을 통해서 환전조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연화역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한벽정에서 이곳까지 2.26km, 저는 28분 정도 걸렸습니다. 연화역 구름다리에는 유람선과 모터보트도 있습니다. 걷기 힘드신 분은 이곳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연화역 구름다리와 산막이 마을만 구경하실 분들은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화역 구름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막이 마을까지는 1.4km입니다. 길 오른쪽으로 옥빛을 띠고 있는 계산호수가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길 한켠에 느린 우체통이 있습니다. 실제 엽서가 있나 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실제 엽서가 있습니다. 이 엽서는 1년 후에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산막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막이 마을에도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주차장으로 가는데요. 걷기 힘드신 분은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시면 됩니다. 호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산막의 옛길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면서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잠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섰습니다. 때마침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이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반대편 쪽에 보이는 데크가 제가 오전에 걸었던 산막이 호수길 데크입니다. 그리고 데크 옆으로 사과가 심겨진 사과밭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래나무 넝쿨에 산행 리본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앞에 정자가 있는데요. 안전뱅이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참맛이 나는 약수 한 모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의 옛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이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디어도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우비 바위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우비는 여름철에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말하거든요. 산막이를 오고 가던 사람들이 여우비와 여름 한낮의 더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가던 바위굴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호랑이가 살기에는 굴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보았던 여우비 굴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담에 도착했습니다. 직진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20m 진행하면 멋진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산막이 옛길이 적혀있는 망세루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계산호수 반대편 쪽으로 제가 오전에 걸었던 산막이 호수길이 보이고 있고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드러난 가을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가을날에 걷기 좋은 길이 산막이 호수길과 옛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년에 한 번, 10억 주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정사목을 구경하고서 소나무와 돌담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막이 호수 걸을 때 호수길 바로 옆에 사과 농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과 농장이 금성농원이었는데 이곳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과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다 팔리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 처음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9월 22일 날 새롭게 개통한 산막이 호수길 그리고 명품 트레킹 코스인 산막이 옛길을 연계해서 걸었습니다. 10.5km를 걸었는데 이곳에서 보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걸은 시간은 4시간뿐이 되지 않습니다. 2시간은 계산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가을 풍경이 좋았는데요. 가을철에 꼭 한번 이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산막이 호수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개방을 하고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